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오늘 저기 훈남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전에서 오니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여러 개 사업체를 좀 운영을 한 지가 좀 돼서 이렇게 좀 좋은 물건도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좀 도움드리게 됐습니다.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공주원에서 에어비앤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의 여왕이신 행복한 리더님과 함께 같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요. 강의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이시기도 하고 마포에서 에어비앤비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장을 오게 된 게 뭐 딱 보셔도 되게 썩음썩음한 현장인데 썩음한 현장을 왜 보여드리냐라는 부분이 반전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에어비앤비라는 개념보다는 좀 추가적인 어떤 목적 또는 사업을 좀 결합해서 네. 좀 된 형태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애초의 목적은 에어비앤비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애초의 목적은 뭐였나요, 여기? 최종 달성 목표는 네. 재개발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재개발로 봤을 땐 사실 오래 갖고 있어야 되고 묵혀둬야 되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금액적으로 사실 좀 무리가 좀 있는 상태인데 에어비앤비라는 사업을 좀 입혀서 대출도 무리 없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눌러 앉아서 대출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 수익을 얻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게 사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년 이상 된. 네, 그죠? 맞습니다. 네. 88년식 건물. 그러면 뭐 30년도 더 됐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수해서 재개발을 네. 목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될 걸 목적으로 했고 근데 와 보니까 입지는 되게 좋은 게 건너편이 바로 한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축에서 고층은 한강도 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정확히 한 1층 정도 위부터는 바로 보이는 그죠. 거죠. 바로 근데 보이는 것도 그냥 파노라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에 맞습니다. 여기만. 근데 여기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 아파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14층입니다. 그죠. 좀 고층이면 정말 이렇게 뭐 정면 또는 아니면 측면으로라도 네. 한강이 되게 보일 수 있는 입지를 되게 잘 찾으셨고 매수를 하셔서 대개는 그냥 많은 분들이 뭐 사오고 또는 더 많은 돈을 그냥 5년,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을 묵혀서 아파트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돈을 그냥 묵히는 수단으로 쓰는데 이거를 하나의 목적인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획득도 목적이지만 그거를 추가적으로 수익원으로 또 창출한 부분이 사실은 되게 대단하신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좀 운이 좀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고요. 저도 사실 뭐 재개발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도 많이 있었고 공부도 좀 했었는데 사실 이 물건을 구하게 된 상황은 처음에는 묵히게 될 줄 알고 이제 행복한 리더님과 같이 이제 에어비앤비 인장을 처음 다닐 시기였어요. 그게 다닐 시기였는데 마침 부동산 추천으로 재개발 물건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전자에 이제 재개발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나 볼까요? 하고 해서 왔는데 사실 딱 가치를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일단.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 가치적인 부분도 있고 재개발이라는 게 투자금이 사실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또 하셨는지 그 부분도 재원을 사실 이제 그 생애 최초를 80% 대출을 모두 다 진행이 돼서 그죠. 또 좀 저리지 않나요? 네. 상대적으로. 금리가 3% 후반 정도에 형성이 돼서 네. 되게 괜찮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대출이라는 걸 처음 발생을 시켜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또 그 부동산 자체에서 금액 조정도 너무나 잘 된 상태여서 이걸 놓치면 후회하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여서 이제 계약을 성사를 시켰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현실 상황에서는 80%에 대한 이자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로 바로 다가오는 게 이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자를 걱정했던 이유는 여기 월세 시세는 100만 원 이하를 그죠.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 그러면 나도 눌러서 오래 있어야겠다라는 게 일단 가정이 하나가 먼저 깔려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어비앤비 인정을 많이 다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사업성으로 입혀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나 해보자. 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네, 진행을 해봤는데 대출이 대략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가.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월 수입은 매출은 뭐 매번 다르긴 하지만 평소 200 후반에서 많게는 400까지도 충분히 오. 나오는 숙소여서 오히려 저는 이제 걱정하던 친구가 저에게 용돈을 갖다 주는 그죠.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길어져도 괜찮고. 네, 그냥 140만 원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네. 그냥 내가 허비한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임대를 맞추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100만 원 이하로 네. 뭐 사실 100만 원도 정말 너무 잘 받은 거고 네, 맞습니다. 뭐 60만 원, 7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네. 8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내 돈이 센 돈이 계속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 수 있을 것 네, 맞습니다. 같은데 그거를 오히려 사업화해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어떤 투자의 어떤 아이템 네. 또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여기는 되게 조용하고 입지도 나쁘지 않고 되게 다시 한번 와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도 같이 근처에 있고 한강 뷰만 조망되는 것만 해도 동작구 같은 경우도 흑석동에 있는 한강 조망 아파트는 거의 강남에 뺨 때릴 정도로 훨씬 더 네. 높더라고요. 네, 그 이외에 대한 거랑 했을 때 여기는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하는데 한번 저희 내부 한번 네. 인테리어 어떤 식으로 꾸몄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 나누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외부는 다르게 내부는 되게 아늑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네. 오, 이건 인테리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 직접 제가 다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했고 향도 네. 원래는 좀 이렇게 40년 된 아파트 그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키피한 냄새 나는데 네. 향도 되게 산뜻하고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 이걸 직접 하셨네. 이 베드가 그럼 몇 개인가요? 퀸 사이즈 침대 3개를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면 6인? 네, 맞습니다. 최대 6인. 최대 6인까지. 네. 오, 되게 그리고 이게 바닥이 되게 특이하게 되게 푹신푹신하네요. 아, 네. 이것도 네. 에피소드가 좀 있는 게 네. 처음에는 정말 가성비로 꾸몄거든요. 네, 다 네. 해서 꾸미는데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와, 진짜 오래된 빌라를 네. 꾸미는 비용 치고는 네. 정말 나름 네, 아무것도 안 들었던 거예요. 뭐 살짝만 썼는데도 800은 뭐 네.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랬었는데 원래 장판도 손을 안 댔던 네.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게스트가 캐리어를 끌고 오면은 집이 너무 구옥이다 보니까 시멘트가 안에가 다 갈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 민원으로 엄청 그죠. 또 고생을 했었는데 그죠. 이제 지인분하고 이제 같이 장판에 배를 가르고 네네네. 시멘트를 직접 아. 저기를 했거든요. 아. 하고 나서 위에다가도 한 번 더 매트를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 네.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은 전혀 그러니까 발생하지 이게 않아서. 거의 밑에 매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요 자체가 이제 자체가 매트인 네, 거죠? 네. 야, 장판도 되게 좋은 거 하셨나 봐. 그죠? 네, 나는. 좀 나는 이 민원 받는 거보다 이런 데 돈을 그러니까. 쓰자 이렇게 아니 해서. 왜냐면 여기는 진짜 네. 층간소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네, 맞습니다. 엄청 푹신푹신하고 네. 이게 소리 다 잡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게 있어서 저도 되게 모던하고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진짜. 그리고 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가 않네요. 아, 네. 투룸인데 이게 실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위에가 13평 정도 남습니다. 13평. 13평 네. 그죠? 13평이니까 사실 투룸이 보통 스탠다드한 게 12평 정도 되는데 네. 투룸에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퀸 3개 넣을 수 있고 또 나름 주방도 있고 거실 느낌 날 수 있게 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큰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뒤에 베란다도 있나요 여기? 예, 양쪽으로 그죠. 세탁실하고 베란다도 이제 그러니까 같이 세탁실이나 베란다까지 있어서 네. 세탁기도 큰 거 되고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
근데 진짜 들어오면 뭐 부엌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관리를 잘 했고 되게 좋네요. 그러면 뭐 토탈 해서 봤을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 정도 네. 들었다라고 보면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가성비 있게 여기 1,000만 원에 이제 뭐 싱크대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싱크대랑 장판하고 벽지는 본연의 그대로 거 살려. 그래요? 네. 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품하고 이런 거에 좀 많이 쓴 거라서. 한 성수기는 한 400 정도 네. 나오고 비수기는 그래도 한 200 정도 네네네. 이상은 나오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사실은 제일 포션이 네, 크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유지 관리 비용, 뭐 전기세, 가스, 수도 뭐 이 네. 정도니까 거의 남는 거 아닌가요? 200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0이어도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세, 가스비인데 사실 비수기라고 200대가 사실 딱 2달이었거든요. 이번 네네. 연초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네. 빼고는 다 300 이상을 300 이상. 네, 항상 유지했던 거라서 저한테는 되게 큰 고마움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300이면 뭐 잡비랑 이거 다 정말 다 공제한데도 100 안쪽에 다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습니다. 200이 남는다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오히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좀 늦어져도 네. 뭐 크게 무리는 없는 네, 사항인 거네. 버틸 힘이라고 그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을 하셨을까요? 아, 매물이요? 네네네. 5억 한 초중반 정도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네, 같습니다. 5억 초중반에 했고 그러면 80%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한 1억 초중반 정도 투자금이 실투자금이 네, 맞습니다. 다 해서 들어갔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억 정도 초중반 다 해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들어갔고 80% 대출에 대한 이자가 한 14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러면 뭐 비수기 200, 성수기 400, 500 따지면 평으로 따지면 최소 300원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저것 빼더라도 한 250에서 200에서 250 정도가 남으면 네. 그러면 사실은 150 내더라도 100만 원 정도니까 사실은 그러면 뭐 내 1억 얼마 투자했을 때 그래도 100에서 200 정도 남는 거니까 네. 따지고 보면 수익성이 10% 20% 이상 되는 거네요. 자기 투자 대비했을 때. 네, 맞습니다. 여기를 처음 이제 매입을 하고 계좌를 이제 계속 통일되게 보고 있는데 잔고가 비수기 때 지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한 번도 빼지를 않고 오히려 제가 다른 큰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오히려 빌려서 쓰는 정도의 아주 저장소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제가 뭐 에어비앤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일천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에어비앤비 허가를 득하려면 네. 그 건축 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40년이 넘었으면 건축 연한에 대해서 허가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이걸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운이 네. 좋다라고 하는 게 네. 저가 허가를 작년 6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딱 그 후에 다음 달에 이제 기준이 생기면서 아 그때 기준이 생겼고 네, 앞으로는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뭐 건축 연한 뭐 20년 지금은 몇 년인가요? 지금 30년입니다. 그 30년 이상 된 거는 아예 허가 네. 자체의 대상이 안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지금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데 딱 그 타이밍에 운 좋게 네, 딱 맞습니다. 되는 타이밍이 왔네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또 제가 초보라서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한번 이렇게 받으면 그 부분에서 그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연한이 지나도? 네. 한번 받은 타이밍에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지는 계속됩니다.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유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뭐 양수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업이니까. 네네. 만약에 양수도 한다 그러면 새로 양수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그래요? 가능합니다. 아,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그 허가 받은 건이 그 이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양수를 할 수 있는 거네. 양수 네. 양도를 아직까지는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만약에 이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양도도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사실은 뭐 하다가 막 다른 뭐 현업에 다른 일이 많다 그러면 양도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에어비앤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뭐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지금 그런 뭐 규제가 없었다고 하고 에어비앤비가 가능하다는 매물로 했을 때는 사실 대출 이자만큼 정도의 임대료는 받을 수 있지 충분히 않을까? 받을 수 네. 있죠. 그래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봐야 150인데 150에 아무리 된다 해도 네. 이렇게 그 에어비앤비 되는 물건을 이 마포에서 네네네. 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정말 이게 딱 어떤 면에서 하늘이 돕는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도 우연찮게 이제 매수를 물론 장기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속도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단계가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큰 틀로 봤을 때는 내년 후반에 이제 이주 계획을 가늠은 하고 있지만 네.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재개발이라는 건 원래 맞아요, 길 맞아요. 수도 짧을 수도 있는 거라서 맞아요. 일단 저는 제 이 사업에 있어서 그냥 감사함을 느끼고 단단한 힘으로 버티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느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정부에서도 사실은 네.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네네. 서울시조차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정비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부분을 되게 완화해주고 되게 풀어주고 속도전 있게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까 들었을 때는 이제 모아주택이지만 모아주택 내에서도 가로주택 장비형 네. 사업으로 해서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조합원 내 사람분들이 뭐 이렇게 분열만 하지 않으면 되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뭐 정말 마사이처럼 내년에 만약에 이주 시작한다면 한 1년 뭐 이렇게 이주 뭐 이렇게 기간 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철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완공하면 제 생각에 빠르면 한 5년 정도면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니까요. 아파트.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사실은 또 재개발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지 지분이 지금 그 투룸은 얼마 정도 되나요? 14평 정도. 와, 14평 네. 대박이네요. 네. 14평이면 진짜 그러면 거의 여기가 아까 13평이라 그랬는데 14평이면 거의 분양 평형당 네. 대지 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지하실에서 플러스가 플러스 돼서 되고 금까지 되니까. 등본상은 17평이고 그래서 대지는 14평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되게 싸게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게 네. 맞네요. 네. 대지 지분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토지에 대한 감평을 내가 받고 네. 하니까 그만큼 뭐 혹시나 뭐 분담금이나 이런 게 내는 부분도 훨씬 네. 적어질 거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게 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그 하나의 목적 달성하고 그냥 그렇게 두는데 이걸 어떻게 추가적인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을 하셔서 또 이렇게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얻으시고 그렇게 덧붙여서 이제 자산도 하나를 또 축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온리즈님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한 리더님하고도 공동으로 저희가 이제 망원동에 네. 신축 진행하고 있어서 자주 아마 네. 뵈실 거고 이제 에어비앤비 강의도 같이 이제 많이 하실 거라서 자주 뵐 거니까요. 많은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